문제를 풀기 전에 금속고리에 전류가 흐를 경우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 정하기를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고리에 전류가 흐를 경우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 정하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른손 펴입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금속고리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쌉니다. 이렇게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고리에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싸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향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금속고리에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금속고리의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향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금속고리의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이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입니다. N번 감아서 만든 금속고리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을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금속고리가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과정, 자기장이 있는 영역 내에서 움직이는 과정,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금속고리에 작용하는 자기력 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고리의 한쪽 변의 길이는 W고 또 다른 변의 길이는 L입니다.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고리가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순간에는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은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 걸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선속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금속고리 오른쪽 변이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X만큼 들어온 순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에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 중에 이 부분은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 걸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기선속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속고리의 오른쪽 변이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X만큼 들어온 순간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하고 있는 자기력선, 그러니까 X의 개수가 2개입니다. 이 말은 금속고리가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는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다는 뜻합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으면 금속고리에는 이러한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전류, 유도기전력이 생기게 되죠. 금속고리가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는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의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금속고리에 유도전류가 흘러서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만들면 됩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금속고리의 유도전류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유도전류가 흐르는 방향 정했습니다. 이제 유도전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류를 정하기 위해서 금속고리 오른쪽 변이 X만큼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한 번 감은 금속고리에 대한 자기선속부터 정해보겠습니다. 자기장 균일합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 평면이죠. 자기장 방향과 면벡터 방향이 같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자기선속은 자기장의 면적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면적 A가 어떤 면적이냐면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 중에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걸쳐져 있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WX겠죠. N번 감은 금속고리에 유도되는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한 번 감은 금속고리에서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감은 횟수 곱해버리면 되거든요. 자기장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W 변하지 않죠. 변하는 거 X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금속고리의 속력 V죠. 유도 기전력이 크기 정했습니다. 금속고리 전체 저항이 R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는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저항 R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내에 놓이게 되면 자기력 받게 되죠.
금속고리가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 순간에는 이 부분은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기력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흐르는 전류의 방향 정반대죠. 자기력 방향 정반대입니다. 서로 상쇄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고리가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는 금속고리의 오른쪽 변에 작용하는 자기력만 정하면 됩니다. 유도전류 반시계 방향 흐릅니다. 금속고리 오른쪽 변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부터 정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바닥은 자기장 방향을 향하도록 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금속고리 오른쪽 변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입니다. 금속고리가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는 금속고리의 오른쪽 변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기력 작용합니다. 이제 자기력 크기 정해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 이 방향, 자기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입니다.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 사이 각이 90도라는 걸 뜻하죠.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길이가 W인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는 전류와 도선의 길이 자기장 곱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N번 감았다고 했거든요. 이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 곱해버리면 됩니다. 유도 전류가 이렇게 되거든요. 대비해서 금속고리 오른쪽 변에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Q라는 자기장 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고리가 여기 있는 순간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의 자기력선, 그러니까 X의 개수가 3개죠. 금속고리가 여기 있는 순간에는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력선 X의 개수가 3개로 똑같습니다. 이 말은 Q라는 자기장 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금속고리에 대해서는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한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자기선속의 변화가 없으면 유도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기력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빠져나오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오는 과정 중에 금속고리가 빠져나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럼 이 순간에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력선, 그러니까 X의 개수가 하나, 두 개, 세 개거든요. 이제는 금속고리의 왼쪽 변이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X만큼 걸쳐져 있는 순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순간에는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기력선 X의 개수가 2개죠. 이 말은 빠져나오고 있는 과정 중에는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의 자기선의 개수가 감소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럼 이러한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금속고리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 자기장 만들면 됩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도 전류가 앞서 말한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C의 방향을 흘러야 되죠. 빠져나오는 과정 중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 정했습니다. 이제 유도 전류 정해 보겠습니다. 금속고리가 이렇게 있는 순간 자기선속은 앞서 말한 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면적 A는 이제 이 면적입니다. 이게 X라면 면적 A가 WX겠죠? N번 가면 금속고리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한 번 가면 금속고리에서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감안해서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럼 빠져나오는 과정 중에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정해졌으니까 유도 전류는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금속고리의 장 R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금속고리가 자기장 있는 영역으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유도 전류 흐르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가서 일정한 속력으로 빠져나온다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와 유도 전류 똑같습니다. 빠져나오는 과정 중에는 이 부분이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 걸쳐져 있죠. 자기력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와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 정반대죠. 자기력 방향 정반대에서 상쇄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과정 중에는 금속고리의 왼쪽 변에 작용하는 자기력만 생각하면 됩니다. 빠져나오는 과정 중에는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과정 중에 금속골이 오른쪽 변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빠져나오는 과정 중에 금속골이 왼쪽 변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과정 중에 금속골의 왼쪽 변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그리고 자기력 크기도 똑같습니다.